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됐죠. 다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고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됐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남아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두 분이죠.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세 가지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음식료 보도록 할게요. 급등한 음식료주, 사실은 테마주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가는 종목만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신성홀딩스, 보라티알, 샘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테마주가 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너무 오랫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리니까 연속성이 얼마나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어제 오늘 잘 갔던 섹터들이 소금 관련주예요. 신성홀딩스가 원래는 사료라든지 곡물 이런 트레이딩 기업이어서 사료 곡물 쪽에 편입이 되었다가 소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신성홀딩스가 대장을 맡고 그리고 보라티알이 어제는 2등주였는데 오늘은 신성홀딩스가 좀 주의받으면서 보라티알이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금 관련했을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좀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소금 관련주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한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소금 관련했을 때는 좀 타점은 잡아볼 만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수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이슈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뭐 방류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최종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방류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최종 보고서가 보통 중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한 저번 달쯤에 그때 오염수가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최종 보고서도 그와 맞는 비슷한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내용이 발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이 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금 관련주는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음식료 쪽에서 요즘 굉장히 테마가 많이 빠르게 돌고 있어요. 소금 쪽에 움직였다가 육개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사료 곡물 이런 식으로 테마가 빨리빨리 돌고 있는데 좀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 수산물 관련했을 때는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산물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염수 전에 우리가 수산물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왜요? 그 회나 생선 매일 먹을 수 있나요? 저는 고기는 매일 먹을 수 있는데 네. 회는 좀 매일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그런가요? 같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면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주가에 실적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수산물 관련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 말씀드리겠고 육개라든지 돈육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테마 특성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삼계탕 많이 먹어야 되고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여름철에 좀 비싼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벤트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봤을 때는 사료라든지 곡물 이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료 곡물 쪽도 바닥권에서 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요 지표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료 곡물 쪽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거기다가 사료 곡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에도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계속해서 경고를
내비치고 있고 댐이 붕괴하면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조심할 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니뇨라든지 기상이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작황 부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곡물이라든지 좀 이런 쪽이 튀길 수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료라든지 곡물 이런 쪽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좋은 그런 섹터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소금 관련주가 갑자기 테마로 떴잖아요. 이 관련주는 지금 보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보자고 하셨고 음식료 안에서 종목들 테마로 돌고 있으니까 중장기로는 사료 곡물을 보자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소금 관련주 말고도 또 다른 급등 테마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종료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에 종전설도 솔솔 나오고 있죠. 진짜 이대로만 간다면 종전이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죠.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가 장 시작하자마자 점상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네. 우리는 지금 만약에 본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 이슈로 이미 뭐 바로 상한가 직행을 해버렸죠. 사실상 네. 점상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뭐 장중에도 420만 주, 429만 주가 깔려 있는 상태로 마감이 돼서 네. 뭐 이건 뭐 다음 거래에도 뭐 급등, 뭐 점상이 연달아 갈 확률도 굉장히 좀 높죠. 뭐 우크라이나 전력망 재건 지원 사업 계획 기사가 나오면서 네. 시간에부터 뭐 굉장히 좀 뜨거웠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과거에 처음에 이제 뭐 데모라든지 현대 엠버다임 같은 종목군들이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이끌 때를 보시면 네. 사실상 뭐 장관급 만남이라든지 뭐 이제 대통령급의 뭐 어떤 이슈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그런 만남들도 많았고 사실 해프닝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재건주에 대한 이런 인식도가 조금은 더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라크 전쟁 다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네.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그때도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은 기업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종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건 쪽으로 수급이 단연 쏠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곡물 쪽에서의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제 기후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테마가 바뀌겠죠. 곡물 쪽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게 재건 쪽으로 옮겨지겠지만 대금은 어떤 걸로 받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슈나 테마로 됐을 때 물론 네. 단기간에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라크 전쟁이라는 과거 사례를 보시면 사실상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수주를 먼저 많이 받았지만 대금 잘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실을 많이 봤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안 발생한다라는 보장이 없죠. 대금을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 기간은 얼마나 잡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큰 수혜를 받을 것이냐. 물론 잘 되면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겠지만 네.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 대금 지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업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고 네. 싶어요. 조선업도 수주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좋은데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조금씩 대세주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재건주들도 네. 주가에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돼서 슈팅이 나온 거지만 아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슈팅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분명 실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모든 테마주가 중장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슈나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이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막상 재건이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는 엑시트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좀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어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실까요? 테마성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점점 테마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건 관련했을 때 맨 처음에 움직였던 게 데모 이런 종목군인데 네. 사실 지금 데모가 움직이나요? 안 조용하죠. 움직여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점점 테마가 형성이 되면 될수록 작은 중소형 건설사들 움직이고 있고 점점
잘 듣지 못한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테마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온다는 것은 네. 테마주로서도 점점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좀 화제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5월 24일인가 제 기억상으로 5월 말쯤이었는데 네. 삼부토건이라든지 국보 쪽에서 우크라 재건 MOU에 참여를 했다 이런 이력이 돌면서 우크라 재건주 굉장히 빠르게 돌았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국보 같은 경우에는 한 2,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가 물론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네. 하지만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새롭게 부각이 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망이는 조금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반도체로 넘어가 볼까요? 반도체 장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가는 사실 이미 선반영하면서 고점을 찍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뭐 특히나 유독 PCB 관련주가 잘 갔는데 이유가 뭔지, 또 PCB 종목들을 그럼 지금 봐야 될까요? 네, PCB 종목군들 뭐 대부분 다 좋습니다. 워낙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PCB 업종이 이제 2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었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9%가 늘었고요. 전기 대비했을 때는 한 4% 정도 네.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보단 줄었고 전년보단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런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닥이 지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비 매출이 좋아지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좀 수요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DDR5로의 전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재고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탑재가 되는 대로 족족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판매 단가죠. ASP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단이 적고 또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램의 가격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낸드 쪽에서의 뭐 이런 회복도 하반기면 굉장히 좀 빠르게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이슈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단에서의 만약에 후반부에서 이제 그 하반기에 수요단에서의 부분만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PCB 기판 쪽에서 뭐 약간 IT 기기 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쪽들은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수요는 아직까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AI 쪽과 관련된 쪽에서의 이런 새로운 부분을 이제 만들어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된 매출이 높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바이옵트로가 지금 PCB BBT를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실적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뭐 PCB GA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 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심택 가자, 대덕 가자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는데 PCB 업체들이 사실 최근에 단기 급등하긴 했는데 좀 길게 늘려보면은 바닥권이잖아요. 지금도 접근이 유효할까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도 접근? 네,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단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DDR5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DDR5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고객사들 쪽에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침투율이 4분기 DDR5 1%대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40%대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이슈는 계속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관련했을 때 좀 주요 지표가 되는 게 엔비디아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하지만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도 컨퍼런스 콜에서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DDR5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AI로 인해서 앞으로의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수요가 좀 더 굉장히 크게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계속 반도체 관련했을 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료, 우크라이나 테마주 그리고 반도체까지 오늘 잘 가는 섹터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